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 때가 있는데요. 목이 아프다던가 손이 저리다던가, 아니 달리기 하는데 왜 목, 손? 달리기는 다리를 움직이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몸의 움직임 또한 그렇고요. 특히 많은 시간을 좋지 않은 자세로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들이 달리기를 할 때 목이 아프거나 손이 저리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동작 분석. 달리기를 하는 상황을 좀 제대로 분석해보죠. 달리기를 할 때 목은 제법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골반 움직임인데요. 앞으로 가는 다리의 골반이 앞으로, 뒤로 가는 다리의 골반은 뒤로.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됩니다. 그 위쪽의 몸통은 어떨까요? 단순히 골반을 따라서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달리기를 할 때마다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봤다가 되게 이상하게 달리게 되겠죠. 따라서 골반이 회전되는 방향, 그 반대 방향으로 몸통은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선, 최대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목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목은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움직임이 나오죠. 하지만 그 움직임의 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목에 문제가 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보다 더 크고 강력한 힘을 버텨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달리는 자세를 한번 보죠.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게 됩니다. 양 다리로 서 있을 때와 무엇이 다를까요? 지탱하고 있는 다리의 골반이 옆으로 그리고 위로 움직이는데요. 필연적으로 그 반대쪽의 골반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그 위쪽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골반 위에 척추, 허리부터 목까지입니다. 그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순간 이때 가장 많은 힘을 버텨야죠. 몸 전체가 충격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충격은 목에도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힘을 버텨야 하죠. 한번 가해지는 힘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달리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누적되는 힘, 그리고 평소 나쁜 자세로 인해서 이미 약해지고 좋지 않은 목 상태,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달리기를 하면 목이 아프다거나 손이 저리다거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목에 힘이 가해지는 건 대충은 알겠는데 아직 좀 납득이 잘 안 가죠. 해답은 사각근 그리고 상완신경총입니다. 목의 해부학, 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런 식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의 경우는 사각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부분이 달리기를 할 때 손이 저리거나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각근을 먼저 알아보죠. 사각근의 경우 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비뼈에 붙죠. 목의 옆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치에 의해서 목을 옆으로 움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상황, 그때 목이 옆으로 가는 것을 지탱하는 데 있어 사각근이 특히 그 역할을 잘 해야 하죠. 뿐만 아닙니다. 사각근의 경우는 호흡을 할 때도 중요한데요. 호흡,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호흡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떨까요? 몸의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격하고 빠르게 호흡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달리기에서 호흡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갈비뼈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마련됩니다. 사각근의 경우 갈비뼈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을 마시는 순간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뱉을 때는 공기가 빠지면서 다시 줄어들죠. 즉 사각근의 경우는 호흡을 마실 때 갈비뼈를 위로 들어 올리며 가슴을 부풀리기 위해 힘을 쓰죠. 사실 호흡에서 사각근의 역할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인데요. 달리기에서 특히 강도 높은 달리기를 할 때 격해지는 호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각근의 긴장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차적으로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보강해 볼 건데요. 일단 하나만 신경 써보세요. 호흡을 할 때 어깨가 들리지 않는지, 호흡을 마시면서 어깨가 들릴 경우 특히 목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는데요. 평상시에 호흡을 할 때 이를 인지하는 연습을, 그리고 달리기에서도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강도입니다. 내 몸의 한계에 가까울 때까지 강력하게 달리기 속도를 늘려서 오래 달린다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가쁠 텐데요. 호흡의 크기와 양이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필연적으로 호흡에 관련한 모든 근육들, 당연히 사각근도 강력하게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니 목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깨가 들리지 않는 호흡 패턴으로 강하게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호흡의 패턴과 강도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이 문제인 건 대충 이해가 가는데 손이 저린 건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상완신경총, 여기서 상완신경총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각근과 상완신경총의 경우는 햄버거만 먹으면 서운하죠. 이런 거 꼭 붙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마치 이런 세트처럼 사각근과 상완신경총은 세트로 붙어 다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사각근은 사실 세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짝 앞쪽으로 가는 전사각근, 측면으로 가는 중간사각근, 약간 뒤쪽으로 가는 후사각근, 바로 이 사각근의 사이로 상완신경총이 지나갑니다. 상완신경총은 무엇이냐? 신경의 다발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들은 모두 신경이 지배하는데요. 신경이 근육에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움직이고 무언가 접촉했을 때의 감각, 아프다, 뜨겁다, 차갑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모든 것을 신경이 담당하죠. 그래서 이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신불수, 전신마비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사각근이 좀
긴장되면서 그 옆에 있는 상완신경총도 덩달아 긴장되는 정도?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신경이 어깨의 근육들부터 손끝까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그 중에서 어느 곳에서 나타나느냐는 다양할 수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 상체 일부에서 감각이 둔해진다거나 전기가 오듯 찌릿하다거나 그런 감각들이 느껴질 때 이는 모두 사각근의 긴장 그리고 이로 인한 상완신경총의 긴장 이렇게 함께 붙어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개선 방법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의 패턴 어깨가 들리지 않으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배를 움직이는 호흡 과도하게 격렬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 강하지 않은 강도로 달리기를 해야겠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손으로 머리를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당겨주는 건데요. 이미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과도하게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살짝 당긴다 정도만 저리다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냥 힘을 빼고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늘려준 상태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힘을 주면서 버티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근육이 힘을 잘 써야 힘이 좀 많이 가해지더라도 별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운동이라는 게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숨이 차고 근육도 아프고 이걸 극복하고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기만 하면 아프고 찌릿찌릿 저리거나 불편함까지 그러면 운동하기 더더욱 싫어지겠죠. 이왕 어렵게 마음먹은 일이 이런 문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은 참 단순할 수 있는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답답해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나는 무릎 때문에 발바닥 때문에 등등 여기 때문에 달리기가 힘들다 이런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루었던 부분들도 있으니 다른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